암의 발생 요인, 발생 원인과 암의 치료법, 예방법도 되죠. 치료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요인, 사망 원인의 1위부터 10위를 쭉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암입니다. 2위가 뭘까요? 예, 심장질환. 예. 3위는요, 폐렴. 네.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이제 한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건 한국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암은요, 100분율로 보면 암은 23.7%나 되고요. 다음에 심장과 관련되는 질환은 사망률이 10.8%입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엄청나죠. 다음에 3위는 폐렴이죠. 폐렴은 7.4%입니다. 자, 그러면 암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암이 많이 걸릴까요? 자,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답은 남자입니다. 남자는 5명 중 2명이니까 40%. 4인을 이야기하는 죽는 이유. 다음에 여자는 3명 중 1명입니다. 이게 33%죠. 그래서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암, 제1위 암이 뭘까요? 예? 1위가 뭘까요? 1위. 위암은 아닙니다. 1위는요, 폐암입니다. 남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는 2위는요, 간입니다. 간암. 3위는요, 위는 아닙니다. 유방도 아닙니다. 대장암. 사실 유방암 참, 여기 오면 환자들 대부분이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1, 2, 3위에는 유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암 환자가 많아지는데, 이 암이 걸리는 요인은 뭘까요? 자, 오늘 제목은 암 발생 요인과 치료법. 오늘 여러분 치료법을 확실히 배우십시오. 자, 암 발생 요인.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암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암은 사실은요, 세포가 변질된 것입니다. 정상 세포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다음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제 산소와 당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이 핵속 안에 있는 DNA, 유전자가 사실 이 세포의 기능, 이 세포의 성질을 다 결정합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제 손상을 입었다, 이러면 힘이 없고 나른해지는 것밖에 없지만 암 환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포막이 망가졌다, 이것도 또 질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전자는 이 핵에 있는 DNA, 유전자가 변질됐다, 이 고장이 났다, 이러면 이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암이 되는 거 아니지만, 암이 되는 그 중에 하나는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변질을 주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암 발생 요인이 되겠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가 손상시키냐면 독. 예,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술을 마신 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배, 술. 예. 다음에 미세먼지, 공해, 배기가스. 예. 이런 독이 피를 통해서 세포에 공급되면요, 세포막도 손상되고 이것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핵 속에 있는 DNA를 돌연변이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암세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핍입니다. 특별히 암과 관계되는 결핍은요, 산소의 결핍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세포 자체가 이제는 정상적인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존재하도록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예, 답이 딱 나오죠? 암 발생 요인은 독, 그리고 결핍이다. 산소 결핍,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독을 우리 모습에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요인이 우리 몸에 독을 집어넣고 산소를 부족하게 했는가? 첫 번째, 식사. 식사를 할 때, 식사 및 뭐 하여튼 먹는 것, 뭐 커피를 마시고 다음에 설탕을 많이 먹고, 설탕도요 세포를 변제시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햄이라든가 가공육 이런 것들, 이런 식사가 독이 되어서 우리의 세포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공해가 많은 지역에 살게 되면 호흡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독이 들어오죠. 그럼 세포가 변질돼서 암 환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여기서 보니까요, 공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암 환자가 많이 돼요. 특별히 고속도로 가에 제가 직접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 상담해 봤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또 분당 수서선, 그 옆으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거든요. 제가 분당 살 때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암 환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쁜 곳에 살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독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활습관, 생활습관 요인으로, 예를 들면 운동을 안 한다. 운동 안 하면 병 나죠. 예. 또 생활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햇볕을 전혀 쬐지 않는다. 또 예를 들면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셨다길래 제가 첫 마디 딱 물으기 그러잖아요. 간호사십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옛날에 간호사로 미국 많이 가셨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예, 간호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 사람이 그 옛날에 1960년, 70년 때 간호사로 미국에 가면요, 우리 한국 사람 다 뭘 시키냐면 야간 근무 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디라고. 그 좀 서럽죠. 그런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립니다.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생활 습관 관계되는 거예요. 잘 때 자야 되는데 잘 때 안 자고, 또 일할 때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 스튜디오스 이런 사람도 안 좋아요. 이런 시차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안 좋습니다, 직업상으로. 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중에요, 가장 강력한 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자, 다른 것과 이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뭐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것도 외부에 있는 공기를 내가 호흡하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 요인, 이것은 내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마음에 관련되는 건데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우리 몸 안에서 독이 확 들어와.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와.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독은요, 우리 내부에서 분비되는 독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어떤 사람이요, 화가 잔뜩 났을 때요, 그 침을 뽑아가지고 쥐한테 딱 주면요, 쥐가 죽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독사만 그 몸에서 독을 품는 게 아니고, 독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도 우리 몸에서 독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독은 뭐냐? 우리 몸에서 나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소결핍에 대해서는 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암물질. 발암물질을 우리가 이제 넣게 되면 암이 걸리죠. 발암물질 가운데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무엇인가? 담배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담배는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간접 흡연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지금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독을 마시게 하니까, 그죠? 담배 피울 때요, 담배 연기 속에요 몇 가지의 화학물질이 나오냐면 7,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타르죠. 타르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똑같습니다. 전자담배도 타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0가지의 담배 연기 가운데 많은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발암물질,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술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과음하는 건 좋지 않지만 한두 잔 먹는 것은 기분이 참 좋게 만들고, 특별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시키니까 좋은 것이 아닐까요? OX. 답을 못 하시네. 그죠? 혈액순환을 하겠고 기분 좋게 만드니까 엔돌핀도 나올 것 같고, 또 혈액순환 잘 시키니까 혈액순환도 좋으니까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답은 X입니다. 이건요, 실험에 의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실험했습니다. 일주일에 특별히 여자들은요, 술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알코올과 뭐가 연결되냐면 유방암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체에서 술 석 잔만 마시더라도 유방암이 발병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코올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했는데 34세부터 59세까지 무려 몇 명의 사람을 실험했냐면 9만 명 여자 간호사.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관찰했는데 술을 아예 마시지 않은 사람과
약간이라도 술을 마시는 사람 해보니까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유방암이 안 걸리는데 술을 마신 사람은 50%에서 100% 100%의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자들은 이 유방암과 알코올과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암 발생 요인. 무엇일까요? 육류입니다. 육류, 이것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생선, 다음에 계란, 우유, 다음에 유제품, 치즈, 버터, 마가린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암 발생의 세 번째 요인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통계적으로 정리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뭐의 사망자냐? 유방암으로 사망자. 다음에 이쪽에는 육류 소비. 그러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육류 소비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유방암으로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육류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 그걸 이제 점을 찍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육류 소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입니다. 독일, 호주 등등, 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 유럽 쪽에 이런, 다음에 북미 이런 나라. 그런데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거의 이거 옛날 자료입니다. 요즘은 아시아 사람도요 육류 엄청 먹습니다. 옛날에는요 제일 육류 소비를 안 했던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다음에 일본,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 옛날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농사 짓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 태국 사람이 있어요. 와, 이거 옛날 자료예요. 왜냐하면 요즘 일꾼 보니까요 고기를 엄청 많이 먹어. 근데 어떤 옛날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 육류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방암 환자가 더 많아. 육류 소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방암 환자가 적어. 이것은 뭘 의미하죠? 암 발생 요인, 그것은 육류다. 여기는 생선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고기는 나쁘고 생선은 좋다, 오메가3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관한은 똑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확실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먹는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고기는 뭐 관계 있어요? 암과 관계 있죠.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고기에는 햄철이 있어가지고 햄철이 곧 암과 관계된다. 또 고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암과 관계다. 과학적인 데이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일일이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과학자한테 맡겨. 여러분 뭐만 보시면 되냐면, 경험적으로 보니까 고기 소비가 많은 사람들은 암 환자가 많다.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어떤 거냐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일본, 다음에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인 비교를 해보면요, 대장암은 뭘과 관계 있어요? 대장암은 절대적으로 육류 섭취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 자료입니다. 일본인들은요 옛날에 고기 많이 안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죠? 10만 명당 78명. 근데 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백인은요 얼마냐면 368명. 자, 그리고 항문암 95명. 근데 여기는 204명. 그리고 유방암 335명. 여기는요 1869명. 엄청 많죠. 그러니까 유방암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육류 섭취와 관계 있습니다. 다음에 위암, 그에 반해서 위암은요 일본 사람은 10만 명당 1331명이야. 엄청 높아. 왜냐하면 음식 식습관과 뭐와 관계 있어요? 전부 다 식습관과 관계 있죠.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먹는 식사와 백인이 하와이에서 먹는 미국 식사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서구식 식사는요 위암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냐면 21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이요 하와이로 사탕수수 일꾼으로 갔어요. 가지고 이제 하와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식사를 하와이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와이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고기 못 먹다가 고기 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하와이로 건너간 일본이 보니까요 대장암이 371명. 일본에 있는 사람은 78명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백인과 비슷하죠. 다음에 항문암은 297명. 보세요. 일본인과 틀리죠. 일본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무엇의 차이입니까? 식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 1221명. 근데 위암 환자는요 397명. 뚝 떨어지죠. 결국에는 인종이 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는 곧 그들의 식사 습관이 질병을 결정하더라. 결국에는 여러분 육류가 암 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프랑스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방 섭취가 많은 여성은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다음에 그리스에서 연구했는데요. 유제품 마가린을 많이 먹은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 다음에 그러나 올리브유를 먹은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5%나 낮았다.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일반적인 마가린과 이런 차이가 뭐냐면 동물성이냐 지방성이냐. 기름도요 동물성과 지방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잖아요, 기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고 신장에 좋고 그리고 오히려 유방암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백질도 동물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콩으로 먹는 단백질은요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 됩니다. 자, 다음에 식물성 기름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식물성 기름도요, 이 식물을 짤 때 열을 가해버리면 이게 산화되기 때문에 열을 가한 들기름, 참기름은 좋은 게 아니고요. 올리브유도요, 이것이 보통 열을 가한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생거 상온 상태에서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가 안 되죠. 예. 근데 그 대신 기름의 양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는 산도가 있죠. 산도가 굉장히 낮은 것, 0.0 얼마 이런 게 약으로서는 올리브유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유도요 좋지만 프라이팬에 뭘 이제 생선 굽는다고 막 쭉 부어버리면요 똑같이 나쁜 기름이 됩니다. 열을 받아버리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되면 오히려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기름이 되어버려요. 자, 다음에 우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우유는 동양 사람은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동양 사람은 우리 위에 또는 소장에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옵니다. 이걸 유당불내증이랍니다. 그래서요 보통 한국 사람은요 90% 이상이나 유당불내증 환자입니다. 유당불내증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은 달라요. 덴마크 사람은 옛날부터 난농이 발달됐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돼서 그런지 몰라도 덴마크 사람은요 90% 이상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위에서 나와.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설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장에 트러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효소화해서 소화시켜버리면 단백질을 섭취해버려요. 오히려. 그러면 덴마크 사람은 우유를 많이 먹어도 암과 관계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유도요 덴마크 사람이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이 우유에 관련되는 암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소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동물성 제품은 다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맞아요. 예, 그래. 오히려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고기 먹으면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더 나아. 왜냐하면 그 사람 앞으로 고기 안 먹을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 서현의 연구에 의하면 이도 실험을 했습니다. 임파선 암과 용류와의 관계를 이제 했는데요. 오하이오 주의 3만 5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했는데요.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임파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햄버거를 매주 4번 이상 먹는 사람, 햄버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소고기를 할지라도 그 붉은 고기죠. 햄버거를 매주 4번 이상 먹는 사람은 임파선 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하루에 과일을 3번 먹는 사람은 임파선 암에 걸릴 확률이 36% 낮아진다. 자, 보세요.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붉은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1을 합시다.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일을 먹는 사람은 36% 낮아진다니까 마이너스 0.36이니까 0.64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침 식사에 과일 먹었죠? 잘 기억 안 납니까?
과일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달리는 과일이 있고요, 채소과 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한 끼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과일을 먹습니다. 날마다 토마토 주죠. 토마토는 과일입니다. 다음에 참외 주죠. 수박 주죠. 다음에 용과 주죠. 또 뭐 줍니까? 어떤 멜론 주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나무과 과일이라든가 뭐 채소 과일 주죠. 오늘도 바나나 나오잖아. 아침에 바나나, 다음에 토마토, 아보카도.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요, 여러분의 암이요 뚝뚝 떨어집니다. 자, 다음에 육식과 대장암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육식한다. 대장암 절대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대장암이 절대 안 걸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육식을 할 경우에.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육식을 한다. 39%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장암 걸릴 확률이. 다음에 일주일에 2번 내지 4번을 하게 되면 50% 증가합니다. 다음에 일주일에 5번 내지 6번, 하루나 이틀 빼고 노상 고기 먹는다. 84%. 그리고 일주일에 날마다 고기를 먹는다. 이 사람은 149%. 이 사람은 반드시 대장암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남을 대장암 걸린 의사가 옛날에 왔는데요, 그분은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고기 안 먹는 날이 없대. 그런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의사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말기야,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천년 세미나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야.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 견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동물은 다스리라잖아요. 다스리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왔고 암이 왔다. 이 한 말씀에 팍 깨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먹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다시금 이 천년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로서요, 지금 벌써 한 20년 됐네.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생선은 뭐 맞다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생선, 또 닭고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이 것 가운데, 자, 육고기, 자, 이 퀴즈입니다. 육고기, 다음에 생선, 닭고기, 그리고 우유, 유제품, 다음에 계란, 다 동물성이죠. 하버드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퀴즈 냅니다. 이 가운데 암에 있어서 가장 나쁜 음식은 무엇일까요? 생선, 또 유제품, 또 고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야, 예. 어휴, 이 자료에 의하면 매일 2개씩 먹으면요, 암의 위험이 6배 높아진다 했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이 했는데 제가 이 상담해 보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게 경험적으로 통계를 내보니, 이 통계잖아요, 그죠?
통계를 내보니까 계란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6배 더 높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계란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왜 육류하면 대장암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가? 과학이 점점 발달해 보니까 뭘 밝히냐면 육류 속에는 햄철, 철분이 많아. 이 햄철이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세포를 상하게 망가뜨리는, 손상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이요, 대장에 가면 대장에서도 장내 박테리아를 증식시켜가지고 나쁜 이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대장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아까는 통계였죠.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먹었을 때 몇 프로 더 증가하고 쫙 했잖아요. 이건 통계고, 과학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식이 대장암을 일으킬까? 그러면 육식에 무슨 성분이 그런가? 햄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암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계란도요, 저는 이유 모릅니다. 분명 사실은 계란을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은 6배나 더 증가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계란은 참 매력적인 식품 아닙니까?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지난번에 오신 부부도요, 날마다 계란찜을 해가지고 한 끼도 그러지 않고 먹는데, 드신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 목사님, 자연 방사된 좋은 건강한 계란은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계란보다는 좋겠지만요, 암을 발생시키는 것은요, 그것이 자연 방사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이렇게 고기를 먹지 말라 하거나 계란을 먹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 지역에,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죠? 몽골에는요, 이 제일 싼 게 고기야. 그래서요, 양고기를요, 집 가운데,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 선교사한테. 하나 딱 달아놨는데, 식사 때 칼을 하나씩 가져가지고 쭉 이렇게 베어서 먹는데, 이런 곳에서는 야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야채를 구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고, 요즘 또 야채 비싸졌어. 날씨 때문에요, 야채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딱 세워두셨는데, 사람은 이것을 먹어라,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라, 사람은 열심히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창세 일정에 다 나와 있어.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딱 세워뒀기 때문에요, 그 일일이 따져서 어떻게 합니까? 따지려면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지금 6,000년이 지나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과학이 다 밝혔죠, 그죠? 그러면 아직도 밝히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질서를 따르면요, 만사는 법대로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대로 살면요,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범하게 되면 질병이 오고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란 뭐냐? 도덕적인 질서를 세워준 것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이점 가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살면 인간이 행복한데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지고
범하면요 인생에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그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신체 법칙을 세워두셨고 천년계의 법칙을 세워두셨습니다. 이 천년계의 법칙과 신체 법칙, 곧 건강의 법칙을 따라 순종해 살면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육식을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범자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육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고통이 시작됐죠. 그럼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도덕적인 율법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천년계의 법칙과 신체의 법칙을 따라서 다시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여러분의 망가진 신체도 다시금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우리 건강의 법칙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건강을 다 회복하고 암조차도요 다시 다 회복됩니다. 자, 암이란 뭐냐? 암도요 알고 보면요 세포가 변질된 것이에요. 근데 이 세포는 남의 세포입니까? 내 세포입니까? 다른 사람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알고 보니 이것도 이 암도 그거는 내 몸이야. 여러분 몸을 사랑하십시오. 암 걸리다 이 나쁜 놈 해가지고 막 방사선 째고 다음에 항암은 독입니다. 독 째고 잘라내고 때로는 너무 클 때는 잘라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암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은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 안 해줘. 그러니까 산소 없이 사는 방법을 만들었어. 계속 독극물을 막 줘, 독을 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DNA가 변질이 돼야 살 수 있으니까 변질시켰어. 그런데 이 암은 다시금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 독 다 없애고 다음에 독 다 없애고 다음에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세포는 뭘 좋아하죠?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식, 세포가 좋아하는 깨끗한 공기, 세포가 좋아하는 물, 햇빛, 운동, 절제, 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이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세포가 편안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그러면 세포가요 갈증으로부터 해결됩니다. 다음 햇볕을 열심히 쬐주십시오. 햇볕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또 좋은 영양식을 주면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공기를 충분히 주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공기를 충분히 주면 암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암이 전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암을 줄이고 전이를 막고 치료하는 방법. 자, 이게 지금 다 말씀했는데, 자, 치료 방법. 여러분이 좀 암이다 하면
첫 번째, 암을 줄여야 되겠죠.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암이 다른 데 전이되면 안 돼. 그래서 완전한 치료가 돼야 돼. 완전한 치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청결, 위생입니다. 우리는요, 이 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요,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점점 만성염증이 되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암 환자들은 특별히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화장실 주변을요 깨끗하게 청결하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방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방의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 발암물질을 피해야 됩니다. 발암물질 피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부했죠. 술, 담배 안 마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커피도 발암물질입니다. 또 육류보다 더 나쁜 것은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이런 것들, 생선, 우유, 유제품, 계란 등등. 다음에 설탕이요, 강력한 암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신가 본데, 과자가 거의 다 첨가물에다가 설탕입니다. 다음에 우유 제품, 아이스크림, 정화점 빵, 제일 나쁜 게 케이크. 생일 선물에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얘들아, 생일 선물에 절대로 케이크 사오지 마라.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생신이라고 이제 사올 거 아니에요. 절대 사오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십시오.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이 전해주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을 회복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게 뭐냐? 무엇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년에 두신 의사들, 뉴트리션, 음식, 엑사이즈, 운동, W, 물, S, 선샤인, 햇빛, 템퍼런스, 절제, 에어, 깨끗한 공기, 레스트, 쉼, 트러스트 인 갓. 여러분, 이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T입니다. 여러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랬죠? 스트레스죠. 거꾸로 여러분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한다? 이건요,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원수가 있다?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요, 가장 이게 장수, 오래 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장기적으로 장수하는 비결. 두 번째, 신앙이란 신앙. 이건 다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된 거예요. 마음. 자, 또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좋은 항산화제, 과일 가운데 1위는 뭘까요? 딸기입니다. 2위는요, 자두고, 3위가 오렌지입니다. 4위는 포도, 5위는 키위, 6위는 자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1, 2, 3, 4등을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그렇지만 사실은요, 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딸기만 드시면 안 돼요. 그대로. 무슨 맛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채소 가운데 암에 가장 좋은 채소는 뭘까요? 1위가요, 당근이 엄청 좋습니다. 1위가 마늘입니다. 마늘. 다음에 이 항암식 가운데요, 베타카로틴이 아주 중요해요. 베타카로틴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당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근 좋다 해서 당근만 드시지 마시고요, 2위는 호박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뭐냐면 그 성분상 주황색, 노란색. 그러나 여러분, 팔토케미칼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채소마다 색깔이 있는데요, 그 색깔마다 다른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베타카로틴이 좋다 해가지고 주황색만 드시면 안 되고, 빨주, 노초, 파남보, 까만색, 흰색 다 포함해가지고 색깔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암의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암을 치료해야 할 수 있겠다, 이제 답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이 천연계 법칙과 인체 법칙을 순종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의 요인과 또 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계절이 바뀌고 천년계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우리 몸에 생긴 이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남으로 생긴 이 잘못된 것들도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